안녕하세요. KR접인 NL의 유진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어서 Find and Apply의 일부로 리크루팅 업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애덤스 멀티링규얼이라는 리크루팅 업체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리크루팅 업체에 대해서 하는 흔한 오해 7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취업 비용을 구직자가 내야 한다. 이건 사실 저번 편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리크루팅 업체의 수익 모델은 지원자가 합격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대부분 고객사에 피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직자가 내는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단,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코칭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이제 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리크루팅 업체는 기간직, 그러니까 단기 채용 공고만 올린다. 사실은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단기 구직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리크루팅 업체들은 중장기, 종신고용이 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리크루팅 업체도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크루팅 업체에 노동 계약을 하고 고객사에 장기 파견이 돼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 이런 단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종신고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종신고용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은퇴를 할 때까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해 세 번째, 리크루팅 업체는 CV 전달만 하고 이후 과정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리크루팅 업체도 CV를 더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더 잘 준비해야 본인이 소개한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력서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좋은 전략이 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물론 커리어 코치는 이제 유료로 돈을 받고 일을 진행해주는 사람이니까 정말 세세하게 봐줄 테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채용이 될 때까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오해 네 번째, 리크루팅 업체는 지원자가 취업이 되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취업이 되어 있어도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리크루팅 업체는 다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 주니어 포지션을 다해서 이제 조금 팀장급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연락했던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 다섯 번째,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의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리크루팅 업체를 피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기업들도 물론 채용 공고를 올려서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이미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공고를 올리지도 않고 리크루팅을 업체만 통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되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팅 규모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 본인들이 직접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든 직종은 아예 아웃소싱을 해서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가고 싶다고 그곳에 모든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그 A 기업이라고 해서 A 기업을 통해서만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야 하거나 또는 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여섯 번째, 내 개인 정보는 내 동의 없이 고객사에 전달이 된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 중에 GD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인데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의 CV가 고객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어떤 고객사에 여러분들의 CV를 전달하기 전에는 리크루터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보내겠다고 기본적으로 통보를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크루팅 업체가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사에 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더 오래 걸린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업에서 리크루팅 업체에 의뢰를 할 때 이미 본인들이 직접 진행을 했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크루팅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지원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늦었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리크루팅 업체는 고객사의 채용 공고를 받아야 공지가 된다든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계속 기업에 직접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업체들에도 이제 CV를 미리 올려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더 많은 리크루팅 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조치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크루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다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원자만 있다면은 아주 빠르게 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을 할 때 좋은 지원자를 발견하면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보내면은 빠르면 사실은 일주일 안에 이력서를 보내고 저희랑 인터뷰를 하고 고객사와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일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리크루팅 업체가 사실은 한국계 지원자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지난 편과 이번 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